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권 문제가 달라졌나요? 어떤 인권 문제가 달라졌죠?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나빠지고 탈북자들은 더 나오지 못하고 얼마 전에 나온 것도 북한의 이 런던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성적 착취가 되고 있는지 성노예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탈해서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14세에서 24세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중국에서 팔려다닙니다. 얼마에 팔려다니는 거 아니? 양 한 마리 가격, 염소 한 마리 가격에 팔려다닙니다.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려다니느냐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1년에 이들이 고향에 송금하는 돈이 1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역추산을 해보면은요, 최소 10만 명 이상입니다. 최소 10만 명 이상이 중국 돈 얼마 안 되는 그 푼돈에 돼지라고 불리면서 팔려다녀요. 저도 중국 가서 취재봤거든요. 중국에서 돼지라고 부릅니다. 이쩌 알쩌 싼쩌 우쩌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려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변화라는 건 뭔고 하니 이 변화는 북한의 특권층들, 북한 정권이죠. 북한 정권이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은 핵 문제든 인권 문제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죠. 이건 뭐 객관적인 팩트인데 다만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북한 정권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관계자들과 더 우호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변화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언급되지 않은 핵 문제나 인권 문제, 훨씬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동포들 중에서 뭐 좀 일부분, 한국의 기독교에서 좀 일부분 민간 차원에서 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만 5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유엔 제재가 얼마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북한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주민과 정권이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있고 조선 민중들이 있죠. 우리가 조선 민중 돕는다고 일본 제국주의 정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 이것이 주민을 돕는 것인지 정권을 돕는 것인지 정확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죠. 되죠. 우리가 주민을 돕는다면 독일식으로 해야 됩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분단돼 있을 때 동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권 지원이 아니고 주민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지원을 할 때 3불 원칙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3가지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 동독이 원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 먼저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가 돼서 을이 돼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동독이 원해야 준다. 두 번째, 동독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서독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줘야 된다. 세 번째, 이걸 철저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죠. 만약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원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확인된다면 지원해도 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지원은 북한 정권에게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권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핵무기는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깔때기처럼 이게 분명히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의약품 지원을 했는데 이거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마당에서 팔아서 북한의 특권층들이 그 마피아적 가족주의를 점점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쁜 겁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원칙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로. 근데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을 지원한 게 아니라 정권을 지원했기 때문이고요. 북한 정권이 그러면 정권을 피해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 독일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프라이카우프라는 걸 했습니다. 자유를 사온다는 독일어죠. 자유를 사온다. 무려 23만 명이나 되는 동독의 정치범들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데려오는 조건이라면 지원해야 돼요. 탈북민들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회복되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의약품 지원하면서 그 100불짜리 심지어 1000불짜리 의약품 상자 지원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렇죠. 이거 지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하기독교인들 지금 처형 대상이라고 올라가 있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김정 선교사를 포함해서 한국인 출신으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회자들 이들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얼마든지 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입 닫고 북한 당국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제죠? 만약 악한 일을 하는 우리의 동생, 악한 일을 하는 우리의 형이 있다면 이 악행이 중단되게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열매가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지난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사람 3명 이제 풀려나서 그 워싱턴 D.C. 그쪽에 그 앤드류 공군기지로 도착한다 그래서 우리 직접 가서 촬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비록 시민권자지만 미국 시민권자지만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참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참 미국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3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밤 12시 넘었는데 대통령, 부통령 다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안 되나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직 많이 억류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억류돼 있죠. 근데 아무 그게 지금 조치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아니 지금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리고 좀 가만히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저절로 무너질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자꾸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제재가 5건이 걸려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5건의 유엔 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거 많지 않은 돈이죠. 아무리 폐쇄된 경제지만 외화가 있어야 됩니다.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달러가 있어야 첫 번째 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한보다 이제 남한은 군대를 점점 줄여가기 때문에 지금 국방개혁안에 따르면은 3배가 많습니다. 117만 명. 남한은 35만 명까지 줄인다고 하고요. 그럼 이 117만의 군대를 유지를 하려면은요. 필요한 물자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석유입니다. 두 번째가 식용유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피혁 제품입니다. 모두 달러로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 50억 달러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유엔 제재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20억 달러만 남았다는 거예요. 몇 년도 안 된 사이에 다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김정은이 벼랑 끝 전술 피는 과정에서 특권층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평양에 있는 창광거리라고 해서요. 그 남한의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여기다 달러를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스키장 지어놓고요. 이게 특권층들만 왜 그들이 부대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죽거나 살거나 신경 안 씁니다. 특권층들만을 위한 시설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대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제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1년만 더 제재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못 버틴다. 달러가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한의 외환 위기가 아니라 북한의 외환 위기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외환 위기가 먼저 오면 군대에서 먼저 터져버린다는 거죠.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감시 체계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는 군인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요 살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쓴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망명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변화든지 북한 체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 개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라 그러죠. 이게 지렛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렛대 현재와 같은 북한의 그 수령 독재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코너에 몰렸죠. 자, 이 상황에서 남한의 선택이죠. 남한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남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유엔 제재에 위반하면서까지 열어주려고 미국을 설득 중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살아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매년 들어가는 달러가 예전 기준으로면 한국 돈으로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돈만 있으면 급전이니까 이 돈만 있으면 김정은은 살아납니다. 유엔 제재가 아무리 걸려도 중국이 뒤로 봐주고 있고요. 남한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 풀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겠다. 요컨대 북한 정권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뭐 어떤 쪽으로든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고 개혁 개방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는데 살 길을 터준다, 숨통을 터준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추진하는 분들도 네.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도 뭔가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아유 북한이 좀 북한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소리 쉽게 하고 이러는데 네.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그 정말 뭐 자기들대로는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감한 신념이 있을 거 문제죠. 아니에요. 민감한 문제고 각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각자 생각하셔야 될 텐데 굳이 따지자면 이겁니다. 단순히 어떤 정부의 핵심적인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교회 교포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예. 기독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남한의 국가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남한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하는 그래서 만주로 연해주로 뻗어가는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혹은 무너져도 된다. 혹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보는 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체제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한국 체제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국을 인질로 만들어야 돼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무너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건 악한 체제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살이에 시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은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로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태양신 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종교적 가식관을 가진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보는 분들과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분들 사실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무너져야 된다고 보는 분들은 무너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신앙적인 이유로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태양신 체제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뀔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말아야 북한과 힘을 합쳐서 남한의 자신들의 반대파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영남 호남의 갈등이 70년 동안 계속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힘을 빌어서 남한의 자기시의 반대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혹은 무너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요게 그 배경에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전문가가 보실 때 일단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 제재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무슨 옛날 상해 임시정부 같이 또 북한을 향해서 자유조선이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닭이 계속 울어야 되죠. 이 닭 울음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면 새벽은 오는 겁니다. 자유조선의 대변인, 영어 잘하는 분이던데요. 그분도.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북한 체제가 과연 계속되겠는가? 계속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라는 것, 뭐 이건 종교가 있든 종교가 있지 않든 건 불문하고요.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던 체제가 장기 존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얼마 전에 또 다른 국제기구 통계가 나왔는데요. 19년 연속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합니다. 이슬람 국가도 2등부터 쭈루룩 빼어져 있고요. 어떠한 자유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런 체제, 성경책 하나만 발견하면 죽이는 체제,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고요. 이 시기와 방법,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느냐, 자, 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라는 건 전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뭐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막론하고 이 체제는 보편적인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체제는 별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와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체제, 그런 체제로 북한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거는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는 생각을 교포분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자유조선뿐 아니라요,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분들이 더 열심히 내주셔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인간의 선한 양심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쳐야 될 네.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동포들, 네. 뭐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 동포들도 시청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수 농객이라고 해서 이걸 여쭙는 게, 혹시 제가 나중에 누구 진보 농객을 모셔도 똑같은 걸 제가 여쭐 겁니다. 그 이런 지금 시대적인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의 상황 때문에 동포 사이가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그냥 경험으로 해서 우리 동포 사이가 이런 일로 분열이 안 되고 정말 그 지혜롭게 잘 이게 동포 사이가 연장이 되도록 그런 좀 좋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동포 사회까지 퍼지고 있는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전염병의 외곽에 있는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태풍의 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이 태풍의 눈 안에는 대한민국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자유를 떼버린 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아니면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주의적 경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경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한중우호라는 이름으로, 균형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맹으로서의 미국은 버릴 것이냐. 70년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기반이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였습니다. 이 본질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좌우, 보수, 진보 이런 정치적 갈등 이상의 생존의, 국가 생존의 문제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북한은 2,500만 노예들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다른 게 아니라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흑인 노예가 해방됐듯이 우리도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을 깨닫는 동포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아주 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좀 더 많이 듣고 싶고 이런데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